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새롭게 취재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해명과 다른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무너질 위험을 피하기 위해 거더라 불리는 대들보는 차례대로 하나씩 잘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곳 반대쪽에서도 절단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절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사실과 배치됩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9cm 단차, 붕괴 전조 증상이 나타난 건 26일 새벽입니다. 붕괴가 발생한 아래쪽에 상판 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 콘크리트 절단 장비 한 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도 절단 장비 2대가 있습니다. 그중 한 대에선 작업으로 인한 불꽃도 튑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JTBC에 상판 위에 올라간 장비 3대가 각자 작업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던 건 상판을 드러내기 전에 미리 줄줄이 잘라두는 가절단 작업입니다. 매뉴얼대로라면 붕괴를 막기 위해 한 줄 한 줄 크레인을 미리 설치해 와이어를 건 뒤 절단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절단 방식을 택하면 상판을 미리 모두 잘라놓고 한꺼번에 인양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잘라놨으니까 그냥 썩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집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리를 했더라면 이거 절대 가절단 아니 손도 대지 생각지도 하지 말라. 거더, 즉 상판을 받치는 대들보는 시공 계획서대로 순차 절단했단 서울시 해명관 배치됩니다. 결국 절단 작업 중 상판이 3cm가량 주저앉아 공사가 중단됐지만 서울시는 경찰이나 철도공사에 주변을 통제해달란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서울시와 시공사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자 관건 선거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미리 조금씩 잘라놓은 상판은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로는 열차가 붕괴 1분 전까지 지나다녔습니다. JTBC가 서소문고가 철거 설계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노트, 즉 강조 표시에는 반드시 크레인으로 고정하고 절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장 어디에도 크레인은 없었습니다. 이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서소문고가 상판을 잘라 해체하기 시작한 건 올 3월부터입니다. 한쪽이 순식간에 무너진 건 여기저기 절단하는 작업이 2달가량 이어진 뒤였습니다. 취재 결과 조각난 상판을 붙잡아줄 장치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JTBC가 입수한 서소문고가 설계 도면입니다. 철거 계획도에서 노트로 강조된 내용을 보니 반드시 크레인으로 부재를 고정한 후 절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판 어디에 어떻게 구멍을 뚫어야 하는지도 그림으로 자세히 표시됐습니다. 만일 도면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면 상판에 구멍을 뚫어 묶은 뒤 양쪽에서 크레인으로 잡아 고정해두고 절단을 이어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모습을 보면 현장 어디에도 크레인은 없습니다. 시공사 측은 크레인으로 잡을 수 있지만 그건 하부에 부대 시설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철길이 지나기 때문이란 건데 전문가들은 크레인을 둘 자리는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시간과 돈 문제 아니었냐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새벽 29mm 처짐이 발생한 직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후속 작업 진행 예정이라며 양방향 크레인 설치 후 와이어를 결속 후 절단을 진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고가는 무너졌고 3명이 숨졌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 저널리스트 취재진은 최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와 관련된 내부 관계자를 만나 붕괴 사고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낙찰받았어. 예. 이제 감리단은 유흥업체 얘도 똑같이 낙찰받아서 하도급사는 철거예요. 서울시는 흥화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흥화는 세부 공정을 진행할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관계자는 뜻밖의 폭로를 합니다. 근데 얘네가 얘 쓰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하도급을 써라 그러니까 얘는 뭐 하지 마. 그 업체 아니면 하지 말아라. 업체는 얘기 지금 못해요. 업체 내가 아는데 그런 사항이 없고. 그게 하나예요, 여러 개. 서울시가 찍어준 게 서울시는 애매하게 그랬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를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은 서울시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관행이야, 관행. 협력업체 등록한 업체만 참석했어. 아, 흥화의 협력업체로? 네, 업체. 그럼 이번에 찍은 업체는 그 흥화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아니, 그래서 받쳐서 가면은 명함 줘야 돼. 쓰라고. 일단, 기차가 지자가업체 무조건 쓰라는 게 서울시고, 그것만 하면 아마 난리 나고. 종합건설사는 협력업체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주로 이 업체들과만 하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흥화는 자신들의 협력업체가 아닌데도 서울시가 시키는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공기를 단축하라는 압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자들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호받고만 하자. 빨리 끝내라. 아니 근데 공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선거 칠 때는 빨리 끝내라고 했어요. 빨리 끝내라고 했고 서울시가 했고 그 다음에 업체는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서두르는 거지. 서울시의 공기 단축 압박에 공사를 서두른 게 이번 사고의 간접적 원인이 됐다는 설명. 건설산업기본법 38조 1항은 발주자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의 폭로처럼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도급 선정에 관여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물론이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돈을 받았는지가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체를 써라. 하도급 업체를 찍어줬다. 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린데요. 기사님 이런 거 잘못하시면 기사님 그 명예훼손이나 허위기재 뭐 이런 거로 걸려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변호사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예. 전화 좀 끊겠습니다. 경찰은 5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시와 시공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 내부 관계자의 폭로까지 나온 만큼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 그 서서문 고가 붕괴 사고는 예산을 삭감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전 품목 하는 이제 버팀대 지주 등은 아예 발주도 안 한 걸로 나와 있고, 이제 낙하물 방지망 설치품 구입에 이제 4,730여만 원 이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도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이걸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하루에도 거의 몇십 편의 기차가 다니고 있는 그 구간만 딱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럼 그걸 안전하게 철거하려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는 그 구조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철거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예산도 관련된 단계들에 들어가는 그 부품, 소품 이런 것들 다 필요한 예산 삭감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 버팀대와 지주 등은 아예 발주도 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삭감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 오세훈 TV 가서 10개월 전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그 서소문 그 고가차도 이제 그 철거하는 그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한 2, 3분 되거든요. 길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를 강조하냐면 안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시민 불편을 걱정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교통을 되게 강조합니다. 교통, 효율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 없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거기 현장을 보십시오. 위에는 노후화된 고가를 철거하고 그 바로 밑으로 열차가 하루에도 100대씩 200대씩 지나다니고 근데 그 옆으로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오토바이랑 차가 또 같이 운행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처음부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보면 이것 때문에 시민 불편이 초래되면 나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이거에 대한 안전 대책이 있었어야 돼요. 이거를 철거하고 뭘 어떻게 하려고 한 건가요? 이거 철도를 지하화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 요 얘기를 추가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 마지막 남은 그 지금 무너진 그 구간만 136억짜리 긴급 용역을 따로 발주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6일 만에 결정이 돼요. 예. 근데 결정된 업체가 주요 업체들 다 제치고 도급 순위 전국 83위 83위요. 예, 경북 지역에 예. 소재해 있는 업체가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더 수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은 밝혀지겠습니다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바닥에 흐르는 건 어떻게 하면 비용을 네. 어떻게 하면 아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눈앞에서 이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치중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될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게 분명한 거죠.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이것도 날림으로 업체를 지정해갖고 결과적인 부실공사를 키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의 입찰 과정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날림 입찰을 했고 부실 검토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00억 원 이상의 대형 토목공사는 통상적으로 위험 분석 등을 위해서 수십 일의 공고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30일 전 공고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예외 조항인 긴급 공고 형식을 적용을 했고요. 법적 한선인 마감 5일 전 공고 기준을 단 하루 오차도 없이 맞춰가지고 지난해 4월 10일 공고를 냈고요. 단 6일 만인 4월 16일에 시공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공사까지도 결국은 나한테 좋은 봉투를 꽂아줄 수 있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나는 긴급하게 공사를 무리하게 이거를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웃기죠. 전국 시공능력평가 83위인 경북 지역 중견건설업체인 흥화가 낙찰 하한선에 턱걸이한 금액인 자, 공사비 136억 원 중에서 약 113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주요 업체 8곳을 제치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경상도에 있는 업체가 그것도 도급순위가 83인데 뭐 전체적인 공사 금액을 날림으로 해갖고 들어와서 이거를 따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공사도 아니고 이건 철거 공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철거를 우습게 하는데 철거 공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뭐 비산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충분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업체가 가야 됩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기업이 내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이거를 맡아갖고 책임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라 그러면 사실상 규정부터 시작해갖고 업체 선택에 뭔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은 이 업체가 왜 됐는가 그 뒷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긴급 공고. 긴급 공고인데 경북에 있는 업체가 쫓아 올라와가지고 6일 만에. 이걸 따갔다는 거야. 아니, 6일 경북에 많아요. 서울에 많아요. 서울에 업체가 훨씬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경북에 있더라도 거기가 시공 능력에 있어서 전국 1위야.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럼 인정하지? 인정. 83위. 근데 83이야. 83인데 주요 업체 8곳을 제치고 83위가 낙찰이 이게 됩니다. 제일 뒷번호, 그러니까 주요 업체들은 아마 도급순위나 이런 걸 따져보면 훨씬 앞일 겁니다. 근데 종합토목 회사들 있잖아요. 이게 50위권 넘어가면 사실은 그냥 뭐랄까 존재감이 거의 없어요. 영업 실적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50위권 안에 있는 큰 업체들은 몇천억 조 단위 때 일을 한다고 치면 50위권 밖에 있는 애들은 면허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몇백억대 공사밖에 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긴급 입찰에 와가지고 서류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이쪽으로 몰아줘 버렸다는 거죠. 나는 왠지 이 업체가 한강버스 있잖아. 한강버스 조선소하고 주소지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놈의 새끼
철컹철컹 해야 씨. 근데 결국 평생을 아주 그냥 서울시가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난리가 전문가들이 이제 부실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하나씩 둘씩 꺼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6일 만에 철거에 대한 검토와 계획이 다 세워져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다는 거야. 일주일도 안 된 기간에 딱 이 도로만 육안으로 쭉 보고 아니 뭐 그 안에 무슨 비파괴 검사를 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었으니까 대충 철거 계획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천재지. 토목공학에서는 아닙니다. 그런 걸 천재라고 얘기하는군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마지막에 교각을 걸어내는 게 마지막 공사면 그 전에 상판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걸로 덜어내는 방식도 있고 일일이 부셔갖고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주워 담는 방식도 있거든요. 여기 도심지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려고 했으면 크레인 같은 방식으로 해갖고 커팅을 해갖고 잘라가지고 한 판 한 판씩 도로를 드러내는 걸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장비나 이런 것들도 와야 되고 그게 복잡하고 작업 시간도 밑에 도로 교통 통제가 안 되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공사 기간이 굉장히 벌어지고 오래 걸렸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이걸 7월 말까지 끝내려고 한 거예요. 이 철거를. 가능한가 근데 현실 가능하려면 말 그대로 앞뒤 안 가리고 날림으로 해야 막 되잖아요. 두들겨 패갖고 깨부숴갖고 쏟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공사를 하려면 그쪽 지역으로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 지나가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궁화호 열차가 그 다리 밑으로 지나가요. 사고 나기 불과 1분 전에 무궁화 열차 지나갔습니다. CCTV에 확인이 돼요. 만일에 그 열차가 지나갈 때 이게 붕괴 사고가 있어갖고 열차를 덮쳤으면요. 사고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새로 짓는 것보다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말하자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사고니까 얼마나 구조물을 유지시키면서 조금씩 이걸 뽑아내느냐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설계상으로 구조적인 거를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여기가 유독 약하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풀러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 과정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 상판에 그 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각이 얹어져 있는 빔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고 나기 당일날 아니 하루 전부터 그 철 빔들 사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스물스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공사공법에서 뭘 썼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 전에는 철거 공사를 하기 전에는 오래된 교각이지만 교각 자체가 그대로 멀쩡하게 서 있었는데 얘네들이 뭘 건드렸는지 모르는데 하루 전부터 그게 몇십 센치씩 이게 주저앉고 있었다는 거야, 상판이. 네, 침하되고 있었다.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교통 통제를 안 했다는 거야. 조치를 안 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거를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판 절단 과정에서 2.9cm 치마 단차가 발생을 했다는 보고가 이미 서울시에 접수가 이미 됐는데 하루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서울시가 차량이나 열차 운행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 기차 지나가고 나서 무궁화호인가? 지나가고 나서 한 1분인가 5분인가 그 사이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고 했잖아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기차 지나가기 전에 기차 지나갈 때 했어봐. 사상자가 6명밖에 안 나오는 거는 그때 지나가던 차가 트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버스였으면 어떨 뻔했냐. 출퇴근 시간에
그 교각 밑에 지나가는 교통정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판 출퇴근 차량이나 토막 차량 같은 게 지나갔을 때 무너졌으면 어쩔 뻔했냐고. 트럭이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순간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 알아서 피할 수도 있었고 트럭 운전자를 비롯해서 이 희생자가 적었지만 그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지. 서울시가 뭐라고 했냐. 모든 일을 코레일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책임을 서울시가 다 져야지. 보고는 책임을 안 지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국토부에 물어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려면 자기가 책임 다 져야 되는 거야. 근데 보고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가 책임져야지. 오세훈이가 책임져야지. 아무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진상조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일단 멀쩡하던 교각이 왜 하루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침하가 되기 시작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에 있었느냐가 이번 사고의 가장 중대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양쪽 그게 교각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아마 구조물들의 볼트나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얘네들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무너뜨리려고 쉽게 말해서 하나씩 안 드러내고 교각 자체를 한꺼번에 확 떨어뜨리려고 양쪽에 고정돼 있었던 일종의 조인트나 아니 구조물들, 힘을 받는 구조물들을 아마도 제거하는 이런 식의 공정상의 무대뽀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야? 인명사고까지 일으키려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전문성이 없다는 거야. 안 일으키려고 하면 밑에다 보강제를 대놓고 받침대를 해놓고 조금씩 끊어 나갔으면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금방 할 수 있었을 건데, 안전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류의 방법이 전혀 기획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냥 막고 품어갖고 드르륵 무너뜨려갖고 한꺼번에 떨어뜨린 다음에 밑에서 그냥 포크레인 같은 걸로 긁어가지고 치우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이 업체는 이 철거만 하고 빠지면 돼. 심지어 7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주는 걸 전제로 갖고 여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거든. 물론 일단 교통 통제가 안 되는 시간대에는 공사를 못 하고 만일에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하루에 뭐 야간 시간이라든지 반나절밖에 못 하는 거고 적극적인 거는 소음이나 진동 뭐 분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사 자체가 어려운 구간이었던 걸 갖다가 그걸 규정대로 지키면 6개월, 1년 걸려서 철거한다고 할까봐 이런 업체한테 오히려 막 맡긴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선정 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도 찾아봐야 된다니까.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 국힘은 이거 수사할 게 너무 많아. 지자체장을 하면 국힘은 수상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진다. 사람이 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뻔뻔해요. 자기랑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뭐랄까요. 이거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서 또, 매몰 사고까지 또 동시에 일어났어요. 서점은 고가철에서 멀지 않은 부분에서 추가로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이게 집안의 약화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거는 혹시 아닌가? 이 매몰 사고 일어난 붕괴 현장하고 그쪽하고 지질적으로 뭐 연결이 있어가지고 이번 붕괴가 매몰 사고하고도 같이 연동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만일 이게 맞다고 치면 그 고가도로상 지하 구조물에 대한, 지하 지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합니다. 고가도로 헐다가 아예 서소문 부근에 있는 웬만한 지반들이 다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서대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금 오늘부터 그 노동부가 함께 해서 지금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GTX A 구간에서의 철근 누락 사건도 너무 끔찍했지만 이 서소문 고가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과해서 뭐 시사인도 가고 겸공도 가고 그랬거든요. 자주 다니는 길이죠. 네, 의원님도 자주 다니는 네네네. 길이죠. 그 밑에 맛집도 있어요. 90초 전까지 네. 철로는 달리고 있었다. 맞아요. 우리 다 죽을 뻔했던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걸 뭐 서울시 오세훈 이야기를 안 할 도리가 없는데요. 네. 이걸 막 선거에 이용한다라고 일부에서 이야기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런 대형 참사들이 막 일어나요. 그잖아. 용산 참사부터 해서 세월호부터 해서 그러네요. 이번에 강남역 철근 누락 또 이번에 서소문 사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면산에 비 와가지고 그 난리 났던 네. 거 그리고 사당동 일대 반지 앞방 침수돼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고 당하셨던 예. 거 이게 다 오세훈 시장 시절 일 아닙니까? 예. 저는 최고 책임자가 서울시의 정말 최고 책임자의 인식의 결여, 안전에 대한 결여, 네. 안전 불감증에 따른 문제 아닌가로 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고 책임자가 안전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삼성의 철근 누락 사고에 대해서 오세훈 뭐라 그랬어요? 아직 사고 안 사고도 안 났는데 났잖아요. 왜 그래? 호들갑이야. 뭐 이런.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시장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철근 2개 박아야 될 걸 하나 박아야 하는데 사고 안 났잖아. 고치면 되잖아. 내한테 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인식에 천박한 인식이 이번 서소문 사고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후가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네. 2.9cm가 크랙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슬라브가 내려앉았단 네.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죠. 공사가 중지되면 응당 코레일에도 연락하고 국토부도 연락해야 돼요. 예. 야 이게 철길 위에 고가가 무너지려고 한다. 예. 중지시키자.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까 말씀처럼 1분 전까지 기차가 다녔고요. 네. 계속 차량도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시민들의 발이 또 묶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신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거쳐서 지역으로 가시는 시민들 네. 같은 경우에는 철도 운행이 중단돼 있죠. 철도 운행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재개가 필요한데 상황은 계속 이렇게 네. 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GTX-A 공사의 그 철근 누락 사건이나 그리고 서소문 고가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관건 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요 그 사람들. 좀 제발 이런 문제는 네. 좀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 잘할게요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예. 상식이고 그게 보편적인 인식이죠. 그런데 그걸 정치적 문제로 치환해 가지고 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에 맞지 않다. 맞지 않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대통령이 짚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점검하는 게 맞아요. 네. 어제 제가 전문가 자담회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가장 우려하십니까? 일단 서소문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SOC 사업들 SOC에 대한 예.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관련 법령이 하나도 없대요. 에? 없대요. 종합된 법이. SOC와 관련 철거와 관련해서. 아니 1966년에 서소문 고가가 처음 생겨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노후화된 저 그 고가를 어떻게 철거를 하고 새롭게 건설할 거냐에 대한 입법이 하나도 없다고요? 물론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 하겠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초단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러 가지들을 성취한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 고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철거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SOC 철거와 관련된 집중화된 법, 제대로 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법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강남역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뭐 서울시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분들이 딱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인상이 깊었는데 도면이 있고 설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도면과 설계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상세 시공 설계라는 걸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보기에 편하게 예. 설계 도면이 복잡하니까 예. 그걸 아주 제대로 쉽게 편하게 만든 도면이 있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에도 그게 작성이 됐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하고 전임 시장들이 있을 때 법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현장의 인부들이 어려우니까 네. 설계 도면을 쉽게 만들어서 꼼꼼히 챙겨라라고 했는데 아마 추측컨대 네. 이번에는 이 상세 시공 설계 자체가 없었을 것 같다. 있더라도 완전히 형식적이었을 것 같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몰랐다. 철근 2개 박아야 될 걸 하나밖에 못 박아. 야,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 갔었거든요. 다다다다다다 공사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삼성역을 오가는 시민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데 첫 번째 소음 피해도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도대체가 삼성역은 언제 공사가 끝나냐. 늘 공사판이다 이런 문제 지적 얘기를 해주시고 이 세 번째는 이 철근 누락 때문에 혹시 내가 지하철 타고 있는 이 순간 이거 붕괴 사고 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어떡하지? 불안하죠. 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럼요. 출근길이 너무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저만 와도 그럴 것 같은데 소소문 고가 붕괴되지 철근 없다 저 그러지. 그 근처로 못 가겠어요. 뭐.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당장 오늘 홍사훈쇼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안하죠. 예. 뭐 화면으로 그 불 다 보이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 예. 갑자기 고가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철근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예.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예.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예. 시민을 안심시키고 가야죠. 그런데 야 사고 안 났잖아. 예, 근데 예. 왜 자꾸 귀찮게 하고 시비 걸어니네. 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그 서소문 고가 붕괴와 관련해서 그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인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인재면 오세훈 시장 혹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중대재해처벌법. 예. 예. 이게 자 보시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쳤거든요. 새벽 예. 2시경에 징후가 있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예. 그러고 나서 예. 감리단장과 소장과 전문가 선생님이 올라가서 변을 당하신 거예요. 네. 현장을 점검하다가. 그렇죠. 전문가들. 안전점검 중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최소한의 조치 네. 예를 들어서 무너지는 거에서 대비한 조치라든지 차를 못 다니고 기차를 못 다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했느냐 안 했거든요.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입건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은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재선거를. 이게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지금 선거 나온다고 예. 그걸 땡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직무정지도 시켜놨던 문제라 법적으로는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공사중지 명령을 그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 예, 서울시장의 권한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 어떤 서울시장에 예, 있느냐? 예, 예. 이것도 법적으로 그렇군요. 참.